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팔자도 바꿀 수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혹은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딱 1초 정도 이렇게 망설였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있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바로 그 망설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자료가 재밌는 게 망설임이 단순히 뭐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극복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의외로 중요한 이 건강 상태와의 연결점, 심지어는 동양 철학인 주역과의 관계까지 파고들더라고요. 네, 상당히 폭넓게 접근하죠.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는 왜 망설이는지 그 뿌리를 좀 이해해보고요. 그리고 그 망설임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갈 실용적인 열쇠는 과연 뭘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꾸준함을 만드는 이 습관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망설임 속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여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자, 영상에서는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망설임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딱 잘라서 말하죠.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의 1초,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를 발표하기 직전의 그 1초. 그 정말 찰나의 순간에 우리 뇌가 잠깐, 이거 위험할지도 몰라 하는 어떤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심리학 용어 중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 스포트라이트 에펙트와 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스포트라이트 효과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뭐 외모 같은 거에 주목하고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해요. 즉, 뇌가 잠재적인 위험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비판 가능성 같은 걸 실제보다 좀 부풀려서 모두가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아, 약간 과잉 경보 시스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상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뭐 내가 의지가 약해서, 의지 박약이라서 그런 징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불편함이나 실패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뇌의 아주 기본적인 방어 기제라는 사실입니다. 아하, 뭐 0.5초에서 길게는 한 5초 사이, 이 정말 극도로 짧은 시간에 뇌가 본능적으로 작동시키는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머뭇거리는 게 제가 뭐 겁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뇌가 나름대로 안전운전을 하려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거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강력한 뇌의 비상 브레이크를 어떻게 좀 부드럽게 해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영상에서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꽤 강력한 해결책으로 5초의 법칙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5초의 법칙이요? 네,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충동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있잖아요. 그때 그 망설임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전에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네요. 네, 그리고 1이 되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5, 4, 3, 2, 1, 발사.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예를 들면 뭐 회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는데 말하기 좀 망설여질 때 속으로 5, 4, 3, 2, 1 세고 그냥 바로 손을 드는 식으로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발사 느낌이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숫자를 세는 그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망설임을 이긴다는 거죠? 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카운트다운은 뇌가 그 망설임의 이유, 그러니까 변명이나 합리화, 나중에 해야지,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같은 생각들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시간 자체를 안 주는 거예요. 아, 시간을 안 준다. 네, 익숙하게 돌아가던 그 걱정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 계획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 바로 전두엽 피지를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두엽을 바로 깨우는 거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뇌의 그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기 전에 내가 수동으로 가속 페달을 확 밟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와,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뇌의 작동 방식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전략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영상에서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5초 법칙이 망설임이라는 그 감정 자체를 뭐 마법처럼 뿅 하고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감정은 여전히 느낄 수 있다. 네, 맞아요. 망설임은 여전히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그 망설임이 내 행동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전에 행동을 먼저 시작하게 도와주는 일종의 점프 스타터 역할을 하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 점프 스타터처럼요?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그래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훈련이요? 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알람 울리면 5, 4, 3, 2, 1 하고 바로 일어나기. 아니면 뭐 설거지 미루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5, 4, 3, 2, 1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기. 아, 작은 성공의 반복? 네,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망설임 앞에서 행동하는 능력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확실히 이건 좀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들립니다. 근데요, 망설임의 원인이 단순히 뭐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아까 말씀하신 스포트라이트 효과 이런 것만은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뭐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 과거의 실패 경험 같은 그런 현실적인 요인들도 크게 작용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도 그런 일반적인 요인들을 언급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망설임의 근본 원인이 어쩌면 위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본능의 차원, 그리고 좀 놀랍게도 신체 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신체 상태요? 네, 특히 작은 습관 만들기를 위한 어떤 환경 디자인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걸 꼽고 있어요. 건강 상태요? 망설임이랑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단순히 뭐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진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이상입니다. 영상에서는 한의학적인 개념인 기허와 혈어를 빌려서 설명을 하는데요. 기허, 혈어. 좀 어렵네요.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기허는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나 활력이 좀 부족한 상태. 그리고 혈허는 혈액이 부족하거나 그 기능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이렇게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 즉 기와 영양 공급, 즉 혈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뭐 근육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을 포함한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몸에 연료가 부족하면 엔진, 그러니까 뇌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저하되면 당연히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감정 조절이요? 네, 이것이 바로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이어지기 쉬워지는 거죠. 즉,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일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정신적인 에너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맷집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게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 맷집. 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뭐 굳은 결심을 해도 그걸 밀어붙일 에너지가 이미 고갈되어 있다면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그냥 쉽게 주저앉게 되는 거죠. 망설이게 되고요. 이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그 오래된 격언이 딱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망설임을 극복하려고 막 애쓸 때 심리적인 전략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내 몸의 에너지 레벨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총책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망설임이라는 그 복잡한 퍼즐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마지막 조각일 수도 있다. 이게 이 영상의 좀 독특한 시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단순히 막 의지를 다그치기 전에 내가 충분히 잠을 잤나? 제대로 먹고 있나? 혹시 뭐 만성적인 피로나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게 우선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번 약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바로 주역이 등장하는데요. 망설임이 들 때 필요한 성찰의 도구로 주역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솔직히 망설임과 주역이라니 갑자기 너무 동양 철학으로 확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조금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영상의 논지를 따라가 보면 주역 자체가 무슨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어떤 틀이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학문이든 철학이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 도구로서의 가치군요. 네, 중요한 건 그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는 자기 이해인 거죠. 그렇다면 주역이 구체적으로 이 망설임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주역의 핵심 철학은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힘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원리가 깔려 있거든요. 네, 음양의 조화. 영상은 바로 이 관점을 망설임이라는 현상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행사상을 좀 빌려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가령 금의 기운이 좀 약한 사람은 결단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 즉 실행력이 부족해서 망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결단은 하는데 실행을 못하는. 그렇죠. 반대로 화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시작할 때 열정은 막 넘치는데 지구력이 좀 약해서 중간에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망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어떤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망설임의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주역적인 관점은 그런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금 기운이 약하면 시작을 망설이고 화 기운이 약하면 지속을 망설이는 식으로요? 네, 바로 그런 식의 자기 이해를 돕는 도구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음양오행 같은 어떤 기운의 불균형이나 특정 기운의 약점이 망설임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뇌의 본능적인 회피 반응이나 또 건강 상태에 따른 에너지 부족과도 다 연결되는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내가 뭐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시스템이 현재 그냥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영상에서는 의역동원이라는 말도 인용하던데요. 의술과 주역의 근원이 같다. 이런 뜻이죠? 네, 이게 망설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의역동원. 이건 전통적으로 한의학이랑 주역이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는 근본 원리를 공유한다는 사상입니다. 몸의 건강을 다루는 의술하고 우주와 인간의 변화 원리를 탐구하는 주역이 뿌리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 네, 영상에서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아마도 앞서 말한 몸의 건강, 그러니까 기혈 문제, 그리고 마음의 상태, 즉 망설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역에서 다루는 어떤 운명의 흐름이나 변화의 원리까지 이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시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몸, 마음, 운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즉, 망설임이라는 이 심리적인 현상을 단순히 그냥 마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상태와 더 깊은 차원의 자기 이해, 뭐 주역적 관점이든 뭐든 그것까지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와, 정말 다층적이네요. 망설임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뇌과학, 심리학, 건강 문제, 심지어 동양 철학까지 넘나드는군요. 네, 굉장히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물론 망설임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뭐 때로는 신중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망설임 때문에 계속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땐 정말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영상은 그래서 다시 작은 실행과 습관의 힘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마무리는 결국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실천적인 질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영상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아주 작은 목표, 정말 사소해 보이는 행동부터 시작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네, 작은 행동.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꾸준히 쌓이면 심지어 사주에서 말하는 타고난 기운 중에 좀 부족한 부분마저 보완이 되어서 운명의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와, 작은 행동이 운명까지 바꾼다. 네, 이것은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주역의 기본 정신과도 딱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타고난 팔자라는 건 없고 결국 나의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결국 핵심은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망설이는 시간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일단 첫 발을 내디딘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실행력입니다. 영상에서는 이 실행력 또한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요.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기운,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아, 배울 수 있는 거군요. 네, 즉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5초 법칙을 활용해서 작은 행동을 시작하고 또 건강관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자기 성찰, 그게 주역적 관점이든 다른 방식이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실행력을 키우는 과정인 셈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꾸준한 실행이 결국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를 결정짓는 것은 불타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습관이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 문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동기부여는 우리를 출발선에 서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결승선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습관이라는 거죠.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많이 알아도 이걸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사실 소용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의지력이라는 그 한정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에너지 절약이네요. 그렇죠. 매번 해야 하는데 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결심할 필요 없이 마치 양치질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습관의 강력한 힘입니다. 에너지 고갈을 막아주고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인용된 나는 습관이다, I am habit 이라는 그 유명한 글귀가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 가진 양면성,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과락의 막강한 영향력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고 길들이느냐가 우리 자신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망설임이라는 주제 하나로 깊고 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뇌의 비상 브레이크로서의 망설임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5초 법칙이라는 즉각적인 해결책, 또 간과하기 쉬운 건강 상태의 중요성, 그리고 주역이라는 동양 철학적 관점을 통한 자기 성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작은 실행과 습관의 위력까지. 네,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죠. 핵심은 망설임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거창한 결심보다는 꾸준한 작은 행동이 결국 강력한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 삶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망설임을 단순히 그냥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내면의 에너지 균형을 돌아보려는 어떤 계기로 삼으려는 시각, 그리고 동양 철학적 지혜를 빌려서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는 망설임이라는 현상을 훨씬 더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루려는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역시 의미 있는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꾸준함을 통해 형성된 습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에서는 망설임이 찾아오는 그 순간을 단순히 또 망설이네 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잠시 멈춰서 내면을 정리하고 필요한 기운을 다듬는 시간으로 활용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네, 그 관점 전환이 중요하죠. 만약 당신이 다음에 무언가 앞에서 주저하게 될 때 그 멈춤을 그저 장애물이나 나의 약점으로만 여기는 대신에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부족한 걸까? 혹시 내 몸과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는 아닐까? 하고 당신의 내면 에너지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필요한 기운, 그게 휴식이든 영양이든 아니면 용기를 북돋우는 아주 작은 행동이든 그것을 채우라는 일종의 알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그 망설임의 순간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성장의 기회이자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활용해 볼 방법은 없을지 한번 조용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